네, 현재 급하게 청담동 자이 15억에 매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아파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바로 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집에 거주하시고 실제로 이 매물을 내놓으신 한용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용현입니다. 저 살래요. 물론 저는 못 사긴 하는데 이거 지금 혹하는 것 같은데요? 한 25년 할부로. 진짜 어떻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청담자이면은 그러니까요. 급매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내놓으실 수가 있어요? 제 거니까요, 제가. 그렇군요. 뭐 내 거 내가 싸게 팔겠다는데. 계약하시겠습니까? 옆에 어디 무슨 가건물 이런 거 아니고 자이 맞죠? 맞습니다. 제 등기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 24억에서 27억, 8억 막 이래요. 그래요? 그럼 뭐 거의 절반 가격에 내놓으신 거네요? 사실 이런 사기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자기 집이라고 보여준 깔끔한 사진 플러스 등기부 다 보여주고 이래도 사기라 이거죠?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오고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뒷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년월일과 네. 이 성씨가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전국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오. 네. 부동산의 이름과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네. 그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네.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니까 네. 이걸 팔겠다. 네. 그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실제 사례입니다. 네. 개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신분증만 위조해도 이렇게 실제로 사기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금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등기부 등본의 뒷자리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1382번 ARS 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네. 한다거나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민원 24를 통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의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위조까지 해서 나한테 갖고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을 참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과 같이 오니까 또.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민증이 있고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진짜 다 갖고 와보라고 해야 네. 될 것 같아. 여기다가 더 의심이 가는 경우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있죠. 네. 등기 권리증까지 가져오시라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네, 맞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네. 같이 이제 사기 공범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청담 자유로 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목표는 청담 자이로. 청담 자유 가야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기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사기 수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지 좀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위임장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위임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주인의 대리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왔다면 네. 그 사람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네. 인감증명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감 도장과 가져온 인감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왜 청담 자이 같은 고급 아파트를 파는데 대리인이 나오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뭐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제가 갈게요, 회장님한테. 그래 관심 없으면 가. 나 지금 온다는 사람 많아요.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이 막 아이씨. 그러니까 그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수법 아닙니까? 눈앞에 지금 자기 방이 내 방 갖고 어른 거리겠지. 그런 심리를 바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가계약금 사기가 있었습니다. 네, 가계약금.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 중에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미리 넣는 금액입니다. 가계약금을 넣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매물을 채갈까 봐 단지 그건데 이 가계약물을 허위 매물을 올린 다음에 가계약금을 받아서 소액 다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고 금액도 커지죠. 네. 근데 소액 다수로부터 받아서 편취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 내 것 찜 이렇게 해놓기 위해서
당신 찜 받아줄게요. 네 찜 받아줄게. 또 찜 받아줄게. 가계약만 잔뜩 해놓고 그 가계약금을 통째로 편취를 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의 신용도에 기대어서 빗대어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님을 가운데 반드시 네. 이제 중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정말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죠? 예, 사무실에 붙어 있는 증과 네.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 가면은 이 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협회 사이트를 가서 확인하는 거. 개업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개사이신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좌이체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네. 계좌이체는 반드시 매매하시는 아니면 거래하시는 상대방에게 그 계좌로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를 돌려가지고 통해서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으니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하자 있는 매물일 자체는 있지만 그리고 소유 관계도 맞긴 하지만 물건 자체가 사실관계나 아니면 권리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물건이 있는 소재지나 보증금 아니면 잔금, 월세 이런 계약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중개 대상물 확인서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팔 때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받으실 때 그 내용들이 사실이 맞는지 현지 답사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을 확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줄줄 새고 무슨 천둥 번개가 막 치면은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것만이 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당권 막 근저당이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 막 선순위 채권자들이 덕지덕지 있고 네. 이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가시면 네네. 한 번에 700원으로 네. 이 등기부를 몇 번이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작업을 계약 당시부터 계약 이전부터 계약일 그리고 잔금일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차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 네. 특히 이제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는 물건 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여러 명이 이제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 기간이나 임대차의 보증금 같은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자료 요청권이 없어서 아니면 요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없어서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어떤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순위 임차인들이 전세금이 없다, 보증금이 없다, 네. 아니면 보증금이 적다, 월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말로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럼 당신의 보증금은 안전하니까 빨리 계약을 해라. 전 이미 안심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당한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는 사기를 안 당했을 뿐이지 우연히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걸로 해가지고 무슨 막 전세 한 15억 줬는데 과태료 이거 조금 내면 이거 내가 그냥 묻고 갈란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거 형사처벌 조항까지 좀 넣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도가 신설된 지 불과 지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2개월 뿐이었거든요.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아셔야 될 정보네요. 그런데 예.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됐고 저 믿으세요. 제가 안전합니다. 저 믿으세요. 저 동네 주민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무시하고 계속 뭐 자료를 요구하고 이래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임대인 편에 서서 이 집 안전하니까 당신 보증금도 안전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 집과 거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말로만 이렇게 안심을 시킨다거나 어떤 말로 때우려는 네. 그런 계약은 지양을 하시고 네.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만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중개사 분이 이제 업을 영위하시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들어놓은 보험 같은 것도 네.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심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집이어야 된다 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온기 꽉 찼으니까 결혼해서 어디서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 해서 가끔씩 이제 본단 말이에요. 사이트를 보면은 네. 이제 현실이 답답해.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좋은 매물. 나의 퓨처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홀려버린다고요. 강 변호사도. 또 기획부동산 사기도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좀 유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나눠서 기획적으로 판매한다. 네. 저평가된 매물을 나중에 어떤 개발의 호재가 있다라는 말로 평가를 이제 보여주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오를 것이니까 지금 싸게 사라. 네네네. 이겁니다. 대충 주소가 어디 찍혀 있어요. 어디 뭐뭐 몇만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것만 메시지가 여러 개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오거나 또는 전화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이런 기획 부동산 뭐 사기 뭐 그런 것들이 많나요? 맞습니다. 이 먼저 연락이 와서 굉장히 좋은 매물이 굉장히 염가의 판이 네.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이것은 뭐 굉장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사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그렇게 어떻게 호재가 예상이 되고 개발이 될 것이고 무슨 초초 역세권에 무슨 예를 들면은 뭐 걸어서 30초 막 한 호선 4개 들어오고 그런 데다라고 하면 굳이 왜 너한테 전화하겠냐고 이 사람이. 그러게요. 굳이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개발 호재 있으니까 우리 거 계약하세요. 광고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이 왔다 한번 네.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한영 변호사님 그 사람들의 그 사기 수법 좀 딱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이 정확한 토지의 지번과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지번과 주소는 계약을 하고 나면 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준다면 안 살 거니까요. 알고 보니까 지하철역 3개가 있긴 있는데 차 타고 한 50분 가야 돼. 근데 안 알려주는데 이거를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 여간이다라고 네. 알려주는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게요. 네. 이 지번과 주소는 사실 그 기획 부동산의 직원도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이하게 금요일 오후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금요일 오후요? 네. 네. 금요일 오후면은 관공서가 곧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부동산이 맞는 곳인지 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돈만 입금하면 네. 그 이후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금요일 오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네. 금요일 오후는 부동산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네.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월요일이면 이미 다 나갈 건데요. 뭐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든 혹할 것 다음에 같은데? 이제 갖고 빨리 입금하시라고. 급하다, 급해, 네. 급해. 지금 당신 뒤에 몇 명이 서 있는지 몰라.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넘어가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유 지분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그 공동 소유라는 거는 지분으로 소유를 할 수 있는 내가 50%, 강 변호사님은 50%뭐 이렇게 해서 뭐 50%를 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공유 지분을 산다 그러면 다시 되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지분만으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고 네. 관념적으로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매수를 할 사람도 50%가 아니라 나는 100% 다 사고 싶다. 이런 매수인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유 지분만 사겠다는 매수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용현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살아있는 이 부동산 사기 수법들과 그리고 그 수법에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